안녕하세요. 베스데오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형님. 동서, 인생 돈이 다가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시댁 모임에서 동서 행동,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소에 얼마나 격없이 지냈으면 오랜만에 동서 얼굴 봐서 좋긴 했는데 나 좀 놀랐었어. 제가 왜요? 정말 몰라 묻는 거야? 친한 것도 정도 것이지. 동서가 어머니 딸이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야. 그럼 어느 정도 격은 있어야지. 어머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는 언제부터 동서가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챙겼대? 그냥 얼굴 볼 때만, 시댁에 모일 때만 그래 하는 거잖아. 평소에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아니었어? 저는 자주 못 쳐다뵈니까 그래 한 건데 좀 아얌 떠는 모습으로 비춰졌나요? 혹시 어머니가 뭐라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보기에 좀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동서. 네, 형님.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 동선에 관련 집안일 다 하신다며. 아, 저 그게 제가 살림이 좀 미숙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반찬도 해서 다 보내주시니? 나 정말 몰랐다. 동서가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지. 아, 반찬은 네, 어머니가 택배로 보내주세요. 저도 어머니 반찬 맛있어서 보내신다고 할 때마다 그리한 건데. 아, 어머니 입장에서 말 못하셨겠지. 그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동서, 돈 잘 벌잖아. 그냥 사 먹으면 될걸. 왜 어머니를 괴롭히고 그러니? 제 생각이 짧았네요.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다 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 먹는 게 그게 어머니 기분 좋게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것도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이 일에서 동서는 아직 멀었다는 거야.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이리도 모르니? 네? 그게 무슨... 그 힘든데 파리바리 싸서 택배로 보내는 어머니 마음 정말 우러나서 하시는 거라 생각해?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식사하실 땐 정말 김치만 놓고 드실걸? 그리고 어머니도 연세 드셔서 이제 의식하는 거 지추하신다고. 그런데도 맨날 찌지고 볶아서 택배로까지 동서한테 보내는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 왜인데요? 동서한테 그 정도로 돈 받으니까 그 값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친정엄마도 그래 안 하겠다. 뭘 멀리서 찾아? 동서 친정엄마 그래 하시니? 그게 노인일 날때 얼마나 버거운 일인 줄 알아? 그런데 동서가 용돈 주니까 그것도 두둑하게 주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라고. 동서가 정말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하지 마셔라. 거절했어야지. 안 그래? 그냥 좋다고. 그걸 다 받아먹어? 아, 저는 정말 좋은 뜻에서 그리한 건데. 지금 동서 아마 그리 생각할 거야. 형님 자격 되시면 오진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착한 척하면서 말론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 하지만 지금 속으론 그리 생각 안 하잖아. 네? 정말 아니에요, 형님. 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 동서는 그리 말하겠지. 그런데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나는 알 수 있어. 지금 동서 생각. 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지는 나보다 용돈 더 많이 들여? 아니면 지는 나보다 훨씬 더 시댁에 많이 가?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형님이라고 지금 내게 지적질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형님, 정말 아니라고요. 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동안 정말 어머님 기분 좋으시라고 받아먹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버거운 일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었나 하고 지금 자책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동서의 말이 사실이 되길 바라. 만일 나한테 말은 그리 해놓고 지금 속으로 딴 생각 먹고 있는 거라면 동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암튼 내 말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 같으니 앞으로 행동마저 조심하도록 해.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이면 눈치도 좀 챙기고 어머님 아버님 그만 부려먹으라고. 알겠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간 시부모님이 얼마나 버거워하셨을지를요. 시어머니 가끔 그 시골에서 저희 집 오시면 부엌에서 나가질 않으십니다.
오는 김에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 놓아야겠다며 엄청 분주하세요. 그리고 삶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위해 집 정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자주 올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시는 거라 저도 나름 치운다고 치우는 건데 항상 시어머니 레이더망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제게 웃으며 그러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바빠서 이걸 못했네. 안쓰러워 어쩌노. 시간만은 내가 정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일이나 봐. 저는 시어머니 말씀이 진심이라고 생각되고 눈치 없이 정말 일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말 들어보면 저는 그동안 돈 좀 드린다고 시부모님을 부려먹은 그런 며느리더라고요. 아,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었지라는 자책과 함께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에게 훈계를 듣고 나서 느껴지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부모님에게 의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와 형님. 동서 또 받았어? 택배? 반찬 또 받았냐고? 네, 받았어요. 와, 동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이 귀등으로 안 듣는 거니? 정말 좀 교훈 지키라고, 선을 좀 지키라고. 형님, 저 형님이 하는 말 듣고 어머님께 전화 드렸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눈치 없이 굴어 죄송하다고요. 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 지금 누구 먹이니? 먹이다뇨. 저는 정말 반성의 의미를 그리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5년 중에 말이죠. 무슨 생각? 돈을 드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형님의 그 말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너무 어머니를 막 대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부엌에서 사시고 저 일하라고 내보내시고 저희 집 하루 종일 정리하게끔 하고 시어머니 돈 드리니까 부려먹어도 된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어머니가 기분이 상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하셔? 저도 어머니 의중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진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전혀 미안할 필요 없다 하셨고 전혀 본인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딸같이 불어주는 며느리라서 너무 감사하다 하셨어요. 동서는 그걸 정말 믿어? 정말 어머니가 그리 생각한다고 믿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눈치가 없잖아요. 암튼 어머니가 그 뒤에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뭘 하셨는데? 형님이 그렇게까지 어머니와 아버님을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다행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셨어? 형님 칭찬도 하셨고 역시 큰애는 큰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 그럼 앞으로는 공평하게 큰 애들한테서도 용돈 받아야겠다고. 그동안은 둘째 얘기를 다 우리 보양했었는데 큰애만 그리 말하는 거 보니 큰 애들한테도 효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라고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어머님 아버님 용돈 및 생활비로 200만 원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우선 그것부터 반으로 나눠서 부담을 하시더라고요. 뭐? 100만 원을 달라고? 네. 저를 그 정도로 나무랄 정도면 이제 큰애들도 준비된 거 아니냐면서 그동안은 둘째 애들한테만 기대 살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형님에게도 기대 사시겠대요. 설마 이후로만 그리 말하겠냐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효도는 무엇보다 돈이라고요. 돈이 제일 좋으니 이번 달부터 100만 원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형님한테 말씀드리라 했으니 마지막 날에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 넣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딨어. 그건 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흐뭇해 하시면서 이래서 형만은 아우 없는 거라고 역시 큰애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형님, 어머님 아버님만 모른 척이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시는 분이? 괜찮은요. 형님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 후 이야기.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을 때 그러셨습니다. 괜히 심통이 나서 애꿎은 저를 형님이 잡은 거라고요. 원래 형님이 그런 면이 있다고. 자기가 못하니 저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나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 음식 맛있다 먹어주는 며느리가 오히려 나는 고마운데 그게 뭐가 버겁다는 것이냐고. 형님 얘기도 마찬가지로 반찬을 보냈었는데
아주머니한테서 한 번은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이 보낸 반찬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입맛에 맞지 않아 그런 것 같으니 괜한 쏘가지지 말라 그리 말씀을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잘 먹는 제게 상처를 받은 것보단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형님에게 더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암튼 형님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상은 했지만 저와 대화 중에 대화방을 나가더니 결론은 내 형님의 자격지심 맞았습니다. 그래서 괜한 저를 잡아댔던 거였네요. 저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공경하면서 주시는 거 맛있게 잘 받아 먹으면서 그리 살 생각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대준의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네 시동생 아내 될 사람 어땠니?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던데요. 그렇지? 얘가 참 씩씩하고 밝더라. 그치? 우리 둘째 며느리?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 애가 다른 것 같아. 있잖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한테 자랑하려고 카톡했다. 네? 무슨 자랑이요? 일주일 전에 우리 둘째 며느리 될 아이 얼굴 본 거잖아? 네, 그렇죠. 오늘 나한테 연락 왔더라. 어머니한테요? 그래. 내가 싹싹한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애교까지 많더라. 아, 네. 글쎄 오늘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는 줄 아니? 뭐라는데요? 지 결혼하고 나면 생신상도 차려드릴 거고 명절엔 가장 먼저 와서 음식할 거고 그리고 나한텐 딸처럼 굴어준다고 하더라고. 아, 네.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랑 데이트할 거고 1년에 2번씩 나 데리고 여행도 간다고 하더라고. 아, 네 어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싫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해도 자긴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한다고 배웠다나? 사돈 되실 분들 인성이 보이더라. 항상 안 사돈 되실 분이 그랬었대. 시집가면 시어머니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남편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컸다고 하더라고. 아, 네. 정말 우리 둘째 며느리 너무 잘 얻는 것 같지 않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그래, 축하 고맙다. 그나저나 너 김장 좀 해야겠다. 네? 제가요? 제가 왜 김장을 해야 하죠? 결혼도 전에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내 혼을 썩 빼놨어. 나 너보다 우리 둘째 며느리를 더 좋아할 것 같아. 혹시나 네가 나중에 서운할까 싶어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김장해서 내게 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던지 아니면 너 우리 둘째 며느리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서운해하지 말아라. 알겠지? 하나도 긴장 안 하고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그냥 어머니 둘째 며느리 더 많이 사랑하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너 정말 상관없다고 했다. 나중에 차별하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나는 미리 경고했어. 네, 안 그래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긴 넌 원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 아예 안 하는 애잖아. 아, 그런가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 너한테 생일상 한번 받아본 적 없는 것 같다. 외식시켜드렸잖아요. 못하는 솜씨로 음식 해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 효율? 그때는 너 그랬던 것 같다. 도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효율을 따지자고.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뭘요? 그래도 며느리면 좋은 살갑게 굴려고 노력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애도 좀 써야 하는 거야. 네가 곁을 안 주니까 나 또한 곁을 안 주는 거야. 에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나 정말 내외하는 그런 사이라면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장문으로 카톡하고 그러겠어요?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고부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교 떨고 싹싹하고 생실상 차려드릴 둘째 며느리 곧 들어오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그냥 그여련히 해주세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둘째 며느리 곧 들어오잖아요. 그래, 알겠다. 빈말이라도 노력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안 하지? 에이, 맨날 너랑 이야기하면 본전도 못하는 것 같아. 됐어. 너랑 말 안 할래.
무뚝뚝한 것까진 아니지만 그렇게 애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동서가 곧 생기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도 이뻐하셔도 저는 서운하다거나 체면 받는다거나 하는 마음 들 것 같지 않아요. 뭐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솔직히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저는 며느리로서 제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딸 같은 며느리나 제 모습이 아닌 다른 꾸며진 모습으로 시어머니에게 립 서비스 해드릴 자신이 없거든요. 제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사람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날 나와 시어머니. 내가 밤새 생각을 했는데 나 좀 너한테 서운하다. 네? 뭐가요? 아니 내가 들어온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저렇게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왜 너는 저도 그렇게 할까요? 라는 말을 안 하니?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한 거죠. 빈말이라도 좀 하면 안 되니? 왜 쓸데없는 빈말을 해야 하죠? 그러다가 못 지키면 서로 난감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지. 나는 가끔 네가 남 같아. 이렇게 차기 굴 땐 남 같다고. 어머니. 어머니하고 저 남 맞잖아요. 뭐라고? 너랑 나랑 남이라고? 네. 남 같다고 하시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뽑아보세요. 어머니랑 저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남 맞죠. 남은 맞고 어머니랑 저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그거죠. 그래 또 잘났다. 남이랑 카톡하는 아주 고생한다. 뭐 남은 맞지만 시어머니랑 카톡하는 건데 무슨 고생까지요. 그 정도는 아니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 꼭 나 놀리는 것 같다. 제가요? 아니요. 제가 어찌 어머니를 놀리겠어요.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 나중에 한번 보자. 나중에 우리 둘째 며느리랑 내 사이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나 우리 둘째 며느리랑 엄청 잘 지낼 거야. 아유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꼭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명절 때도 그 누구보다 빨리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랑 데이트하고 1년에 2번씩 꼭 여행 가시기를 바랄게요. 얼른 동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기뻐하시는 모습 저도 얼른 보고 싶거든요. 그럼 남이자 며느린 저는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카톡하고 싶으시면 둘째 며느리 될 사람과 하시겠어요? 남이자 며느린 제가 좀 바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후 이야기. 동서 들어왔습니다. 다 지켜졌냐고요? 딸 같은 며느리 되었냐고요? 며느리 되기 전 무슨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디 딸 같은 며느리가 쉬운가요? 동서 분명히 애교 있는 건 맞는데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잘 받아나갑니다. 시어머니 저 며느리로 들으셨을 때보다 요즘 더 짜증내고 신경질 내세요. 동서에겐 둘째 며느리 복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다고 대놓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되겠단 말을 믿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참 순진하시네요. 저나 동서는 며느리이지만 동시에 남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너무 과한 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부족한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어머니께 아얌 따는 며느리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신의 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정말 사과 안 할 거냐? 계속 해보겠다. 이거지? 끼고 있네.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나는 너랑 이혼할 건데? 뭐? 정말 그깟 말다툼으로 이혼을 하겠다. 이거지? 너 정말 후회하지 말아라. 내가 후회를 왜 하니? 네가 먼저 얘기했다. 이혼하자고. 내가 먼저 말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어. 우리 엄마? 난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엄마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도 니네 엄마 좋은 시어머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변함 없으니까 그냥 끝내. 니네 집안 지긋지긋해. 니네만 모르는 거라고. 정말 이게 너 진짜 그만하네? 이게? 너야말로 그만해. 그냥 이혼하자고. 그럼 되는 건데 왜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치질하게. 뭐 치질? 너 각오 단단히 해라. 내가 우리 엄마한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니네 엄마한테 이르게?
이러던지 말던지. 그럼 내가 아유 무서워할 줄 아니. 두고 가 너. 곧 있으면 1년차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긋지긋한 시댁과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남편은 절대 모릅니다. 맨날 저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아주 다르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럽니다. 저는 복받은 며느리라고요. 결혼 초기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1년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다른 시어머니와 다른 게 뭐지? 다른 시댁과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기는 한데 그냥 말로만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네가 배가 불렀구나. 이혼을 한다고.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우리 집 같은 시댁이 어디 있다고? 야, 어디 가서 물어봐. 너 지금 제정신인 행동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시댁이라 생각하세요? 정말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다 생각하세요? 예. 내가 너 며느리로 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없앴는 줄 아니? 제사. 나 너한테 그런 악수 물려두고 싶지 않아서 없앴어.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제사 지낸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그거 내가 없앤 거야. 왜? 바로 새로 들이는 며느리를 위해서. 제사요? 제사 안 지내죠. 제사 없앤 거 알죠. 그런데 어머니, 제사만 안 지내죠. 차례 지내는 집안처럼 온갖 음식 다 하잖아요. 탕국만 빼고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다 하지 않아요? 단람 몇 식구 먹을 건데 쇠가 빠지게 음식하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차례를 지내세요. 차례라는 형식만 없지 차례상 차리는 만큼 그렇게 음식해내는 거 정말 모르세요? 차례 지내는 집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나 좋으라고 하니? 식구들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안 먹니? 너도 먹잖아. 네, 아주 잘 먹죠. 너무 잘 먹어서 친정에도 못 갈 정도 되었었잖아요. 친정도 못 갔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명절 말고 평소에 자주 가잖아. 게다가 내가 알고 있는데도 말 안 하고 있었어. 안 싸돈. 우리 아들 집에 자주 오시지 않니? 주무시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만. 이런 거 싫어하는 시댁 엄청 많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소리 한 적 있어? 한 소리 한 적 없죠. 대신 우리 엄마 저희 집에 오면 항상 저희 불러냈잖아요. 오라고. 엄마 온 거 뻔히 알면서 당장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항상 그랬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잡아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엄마가 잡아 가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호출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냐? 애초에 왜 사위 집에 오냐 이거야? 그런 행동 안 하면 서로 맘 상할 일도 없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엄마는 저희 집에 오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왜 사위 집이에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너 그릇 사는다고 얼마나 못했니? 5천 아니었니? 나머진 다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럼 우리 아들 집이지. 암튼 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애구나. 사위 집에 장모가 그렇게 들락거리는 경우 없어. 얼마나 사돈이 웃으며 그런 행동을 하겠니? 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라. 우리 집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자꾸 불평만 하고 앉아있어. 사돈은 조심해야 하고 사돈은 사위에 있으면 오지 말아야 하고 돈 적게 냈으니 그건 네 집 아니고 우리 아들 집이고 우리 아들 집에 더더욱이 사돈은 오지 말아야 한다는 어머니 생각.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머니야말로 저희 집을 우습게 보는 거고 아래로 보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잘해줬고 배려해줬는데 기어코 이혼을 하고 네가 네 목을 발로 걷어차겠다고? 정말 미치겠네. 도대체 뭐를 배려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명절에 친정에도 못 가게 해. 쇠가 빠지게 일시켜. 그리고 친정 엄마만 오면 내일은 전화해서는 은근히 친정 엄마 보내라고 압박 보내. 게다가 어머니 그러셨죠? 자주 보지 말자고. 결혼했으니 그냥 니들끼리 사이좋게 살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뭐? 내가 뭘 니들을 얼마나 불러냈다고? 네가 내 얼굴을 얼마나 타줘봤다고? 주말에 밥 먹자. 쉬는 날 와서 자고 가라. 전화 좀 해라. 입이 붙었냐? 안 그랬어요?
거의 매주마다 저희 집으로 불러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어찌했는지 생각도 안 나나 봐요. 뭐, 까마귀 고기라도 드셨어요. 왜 자꾸 저한테 배려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시댁 좋은 시어머니 아니라고요. 그냥 식장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착각 좀 그만하시죠. 너 진짜 후회할 일 하는구나. 그래, 지금은 모를 수 있지. 내가 너를 얼마나 배려하고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없을 거야. 너 나중에 내 무덤 와서 울고 하지 말아라. 저기요, 이혼한다고요. 그럼 남 되는 거라고. 내가 왜 남이 되었는데 남의 무덤 가서 울고 하나요? 그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귀신부터 와요. 이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말 안 통한다. 그냥 저는 이혼할 테니까 함의를 가든 소송을 가든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이혼합니다. 1년 짧은 기간에 이혼녀 되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착각하는 당신들하고는 1초도 아까워. 그냥 남남 되자고요. 아셨어요? 그 후 이야기. 답답하게 말이 전혀 통하질 않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대놓고 잡아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안 그런 척, 다 배려를 하는 척 하면서 시집잘 시킬 건 다 시켰으면서 왜 자기들 입으로 좋은 시댁, 좋은 시어머니라 하는 걸까요? 현실 부정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여느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던 남편.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자화자찬했던 그 아줌마. 결국 저는 이혼했고요. 남남이 되었습니다. 합의를 안 하고 소송까지 끌고 갔는데 재판에서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 위자료까지 받고 트산 분할도 딱 반분하고 그렇게 이혼했거든요. 그때 제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기 행동은 자신이 직접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얼마나 힘이 될지는 그 타인이 되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아슬아슬하게 1년 채우고 이혼녀가 되어버린 지금 불행하냐고요? 창피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고 무엇보다 속이 답답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혼이라서 과감히 그 답답한 환경에서 빠져나온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의자입니다. 오늘의 라이언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결혼해보니까 어떠니?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 네, 그럼요. 너무 잘해주죠. 나는 우리 아들보단 우리 며느리가 더 좋아.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 속상하게 하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줄 테니까. 네, 어머니. 그런데 그이 아시잖아요. 아마 평생 가야 그럴 리 없지 싶어요. 그래. 그리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지? 집안일이요? 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혼 전에도 내가 집안일 많이 시켰었어.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결혼했다고 우리 며느리한테 다 시키면 나한테 혼이 나야지. 아니요. 집안일은 그이가 거의 다 해요. 요즘 완전 칼퇴해서 저 저녁 챙겨주느라 얼마나 열심히 인데요. 그이가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구나. 네, 그럼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연애 때보다 훨씬 더 저한테 잘해러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이 다정하고 살림도 잘하고 최고의 신랑감이긴 하지. 네, 맞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글쎄 어머니, 요즘 그 사람 유튜브로 뭐 보고 다니는지 아세요? 유튜브? 뭘 보는데? 음식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보더라고요. 저녁에 저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싶어 본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 네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 잘했다고 하니 나도 이제 안심이다. 내가 잘 가르친 보람이 있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은 안녕하시고? 네, 그럼요. 어제도 왔다 가셨는걸요? 어제? 무슨 일로? 아니, 그이 요즘 생제로 빵 만들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수제 쿠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 연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쿠키 생제를 잔뜩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쿠키 먹고 영화 보고 아무튼 엄마랑 아빠도 그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든든한 아들 생겼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참 잘하지. 사돈댁에도 아들처럼 해야 한다고 내가 항상 그랬었거든. 결혼하면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아내와 그리고 처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잘 따르고 있네. 그래도 어머니를 신경 안 쓸 순 없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럼 어머니 혹시 받으셨어요? 아무 말이 없으셔서. 가방? 받으셨군요. 저희 엄마랑 똑같은 걸로 사서 보내드린 거예요. 엄마는 도착했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잘 도착한 거 맞죠? 잘 도착했어.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게 깜빡했네. 그리고 엄마랑 조만간 식사 한번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사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어머니한테 근사한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어머니 시간 한번 확인해 달라 했어요. 무슨 그런 것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걸.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리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다. 나는 또 우리 아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하니 너무 다행이다. 암튼 잘 지내고 알겠지? 저희 남편은 최고입니다. 능력 좋아 성실해 게다가 잘생겼어. 그런데 그런 남자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기까지 해. 남편은 제게 그럽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런 남편을 낳아주실 시어머니에게 항상 감사드렸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내에게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며칠 전 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어이없는 꾸지람을 들었었거든요. 나와 시어머니.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냥 속으로 혼자 답답해하는 것보단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카톡했어.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니네 말이다. 평소에도 그러니?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집에서 치킨 먹을 때 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었어.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도 그이한테 맨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한다고? 아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제대로 뜯어먹으면 우리 아들이 그리 하겠니? 네? 아니 저도 열심히 뜯어먹는 건데. 그런데 그이가 봤을 땐 제가 덜 뜯어먹었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어머니, 저도 정말 열심히 뜯어먹어요. 최선을 다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저건 바로 치킨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둘이서 치킨을 먹을 때도 항상 남편은 그리 하는데 정말 저도 맨날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남편은 제가 먹은 치킨을 꼭 다시 먹곤 합니다. 치킨 먹을 때 입으로 뜯어먹는 게 아니라 포크나 나이프로 살을 발라서 먹는데 당연히 뜯어먹는 것보단 뼈에 살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편은 제 접시에는 그 치킨을 가져다가 자기 입으로 뜯어먹곤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먹다 남긴 치킨을 남편이 왜 뜯어먹느냐 이거였었죠. 건방지게 입으로 뜯어먹으면 될 것을 왜 포크로 말라먹니? 너는 뭐 뜯어먹으면 안 되는 거니? 네가 애초부터 그렇게 잘 팔라먹으면 우리 아들이 네가 먹다 남긴 치킨 안 먹을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그러는 이유가 저는 앞니로 뭔가를 뜯어먹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앞니 임플란트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습관이라 그런 건데 저도 맨날 그이한테 먹지 말라고 말은 하긴 해요.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막대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지 마누라가 뜯고 버린 치킨을 죄다 다시 발라먹는 우리 아들 보는데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아니? 살살 발라 먹은 거고 암튼 그럼 앞으로는 제가 먹은 치킨은 바로 쓰레기통에 넣을게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너한테 잘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결혼 전에 나한테도. 네? 어머니한테요?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 내 앞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있어야 했니? 뭐 너가 도망가기라도 해? 아, 그것도 그럼 죄송해요. 제가 손이 차서 항상 손을 잡아주는데 집에서 한 습관이 어머니 댁에서도 생각 없이 나왔나 봐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적당히 하라는 거야, 적당히. 우리 아들도 결혼 전엔 나 맨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 그럼 너도 좀 적당히 내 앞에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도 우리 아들 결혼시키기 전과 똑같이 행동해봐. 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님 이해하신다 생각하고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요. 정말 주의할게요. 아휴, 콜한테지 잘 키워놓았더니 홀라당 빼앗아가서 뭐, 네 거 되었다고 지금 나한테 자랑질하는 거니?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참 좋겠다. 결혼 전엔 지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였는데 결혼 후엔 지 마누라가 최고더라. 이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암튼 너는 너무 좋겠어. 내가 잘 키워놓은 아들 낼름 가져가서 네가 그덕 다 누리니 너는 너무 좋겠다고. 어떻게 지 마누라 한시도 눈에 띄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는 내가 마누라 보이를 키워놓았더라. 아유 남 좋은 일만 시켰네. 내가 내 마등 찍었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너라면 그렇게 죽고 못 사냐? 치킨까지 다시 뜯어먹을 만큼 너한테 빠진 거냐고. 엄마로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 줄 알아. 내 매파 낳은 내 자식이 지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지 마누라만 챙기는데 내 속이 어떤지 네가 가늠이나 하냐고. 어머니, 왜?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낳으셨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서요. 결혼하면 아내가 최고고 처가에 잘해라. 어머니가 항상 그리 말씀하셨다면서요. 지금 그 일은 어머니가 가르치대로 하고 있는 건데 왜 제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감정 상하게 한 건 죄송한데 그 일은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제게 그러세요? 뭐? 아니 너 지금 질투하시나 보다. 아들이 정말 아내만 생각하니까 질투나시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그 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니예요. 제가 덕을 보는 건 맞지만 그 이가 선택한 사람이 저이고 저를 사랑한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질투하시고 성질내시면 안 되죠. 만일 그 이가 이거 하면 엄마한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 이는 항상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쿨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니 어머니 쿨한 분이 아니셨는데요. 질투에 눈이 먼 아들 가진 어머니 같으신데요. 뭐라고. 그럼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카톡 그이한테 보내볼게요. 그이가 뭘 하는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엄마 매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라고 할까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깐 적당히 하라는 거야, 적당히. 결혼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선 흐뭇하고 한 거 아닌가요? 물론 적당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지고 볶고하는 것보단 행복해하는 모습 보이는 게 저는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머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동안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속은 그게 아니었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셨나 봐요. 암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앞에서 불행한 척 할게요. 그럼 되나요? 뭐 그렇게 할게요. 행복한 모습은 저희 부모님에게만 보이고 어머님 앞에선 불행한 척, 서로 미워하는 척, 서로 무관심한 척 그리 할게요. 시댁에서 그래야 하는 거군요.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예, 아가. 그 후 이야기. 남편에게 카톡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그냥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의 진심이랄까? 아들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잘하면 그게 좀 꼴보기 싫은 어떤 감정인지는 알겠는데 저희 친정에선 제가 남편 막 챙기고 뭐해도 뭐라 하지 않던데 보기 좋다고만 하던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친정과 시댁의 극명한 입장 차이. 앞으로 시어머니 진심으로 대할 자신 없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시댁을 가긴 할 건데 정말 내외하는 그런 부부처럼 보이려고요. 그래야 시어머니가 서운하지 않다면요. 그게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인 것 같고
시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도리라면 잠시 불행한 척하죠 뭐. 안녕하세요. 매진의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누이. 언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가요? 내가 어린 시누이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언니 정말 오빠한테 그리 대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오빠 결혼하고 나서 살 점점 빠지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 요리학원 다녔다면서요. 그런데 왜 음식 솜씨가 그따위예요? 뭐라고요? 혹시 그냥 겉으로만 있어 보이려고 배운 건가? 언니네 엄마도 음식 솜씨 좋다고 하던데 언니가 하는 음식은 오빠 입맛에 영 맞질 않는데요. 최근 들어 언니네 엄마 건강 안 좋아져서 음식 못 가져온다면서요? 그래서 언니 음식 먹으니까 오빠가 맛대가리가 없어서 살이 점점 빠지는 것 같대요. 아, 아가씨. 오빠가 살이 빠지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침 대바람부터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면 제가 말 안 해요. 언니가 그렇게 바빠요? 아니, 오빠 와이셔츠도 다른데 안 해준다면서요? 그래요, 안 해줘요. 오빠 결혼 전에 엄마가 완전 카이 다른들 해줬어요. 절대로 자기 손으로 다른들 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부려져 있는 와이셔츠 입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다른질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 그리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남자들 다림질 다 잘해요. 무슨 구려져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정말 언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기본 안 되어 있어요. 다림질도 못하고 요리학원도 그냥 멋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문제예요. 우리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얼굴 상태와 옷차림이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더 거짓골이 된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금 어린 사람이 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언니 지금 신우이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말 하는 아가씨는 잘하는 짓이에요? 나는 이거야말로 무례한 것 같은데. 내가 무례하다고요?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린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 오빠예요. 그래요. 우애 좋은 남매네요. 어린 여동생이 이렇게 오빠 편 들어주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언니, 이건 아니에요.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먹는 것, 입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어머머,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나중에 아가씨 남편은 좋겠네요. 먹는 거, 입는 거 잘 챙겨줄 테니까요. 언니, 정말 너무 비꼰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듣질 않는구나. 우리 여자 대 여자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봐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듣고 있어요. 그냥 잠깐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오빠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언니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내니까 오빠도 그걸 알고 어린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입만 안 맞아 못 먹고 다른 질 안 해주는 아내라서? 참네, 이런 걸로 노래하고 눈물이 나다니. 아가씨, 우리에도 참 많네요. 똥 밟으면 뭐 자지러지겠는데요? 뭐요? 똥이요? 네, 이따위로 새언니한테 따지고 들고 그 정도 일로 눈물이 난다고 하니까 개똥 조심해요. 아가씨 똥 밟으면 자지러질 것 같으니까.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요? 그냥 아가씨 고정돼서 말해주는 건데 문제 있어요. 공주같이 자라온 신우이, 신랑이 신우이를 엄청 예뻐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지대 사정이지. 어린 신우이가 뭔데 저한테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고 지적질을 하는 거죠. 집안 사람들의 어린 신우이 말이라면 껌뻑 죽어주니까 신우이가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제게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선을 잡고 넘으려고 한 거였죠. 제가 무슨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 입맛 다 맞춰줘야 하고 다림질? 자기 옷인데 자기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거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일찍 일어나자. 이거 아니에요? 교육에 제대로 되었으면 지 할 일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지들 사이 좋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신우이한테 이런 대화까지 고의를 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이건 남편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요? 나와 남편.
네 동생이랑 사이좋아 좋겠다. 왜? 아니, 자기 동생이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 그럴 거라는 거 바라고 자기 여동생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아, 그럼 내가 그런 말도 못해? 아니,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 할 수 있지. 그래, 말했다. 자기한테 서운한 거 내 동생한테 이야기했다. 왜? 아니, 잘했다고 잘 이야기했어. 그래서 아침부터 당신 동생한테 훈계 들었잖아. 와우, 어찌나 자기 오빠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자기 결혼하고 나서 거지꼴 되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눈물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반성을 한다는 거야? 내 동생이 한 말 받아들이고 그동안 자기 아내의 행동을 반성하겠단 말이냐고. 그럼 반성해야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데.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동생 붙잡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연예인 부부냐? 꽁꽁 감춰야 해. 사소한 보고 싸움이나 의견 다툼 정도는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주 잘했다고. 내 동생이라 고민 상담해서 아침부터 당신 잘난 여동생한테 한 소리 듣게나 하고 그 후에 인정해 줄게. 그럼 앞으로 잘해. 정말 반성했다는 거지? 그럼 시시콜콜 가족한테 고민 상담하는 자기 모습 보면서 가족들이 참 화목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나도 내 가족한테 고민 상담 한번 해보려고. 누구랑? 누구야? 우리 아빠지. 장인어른. 지금 장인어른한테 우리 부부싸움 한 걸 말한다고. 나도 가족 있거든. 고민 상담할 사람 있어.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 장인어른한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반칙이지. 자기가 어린 여동생한테 말해서 나한테 이런 식이면 안 된다라는 말 듣게 한 건 그건 반칙 아니고? 당신은 페어플레이 했어? 아, 여동생하고 장인어른아 같냐? 다를 건 뭐야. 반성했다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얼마나 철없어 보였으면 어린 시누이가 나서서 내게 훈계를 하냐고. 내가 이런 음식 좀 못하고 남편 다른 집 못해서 아침부터 이런 소리 들었는데 아빠가 듣고 나서도 훈계받을 만한 일이면 정신 차리게 나 혼 좀 내주라고. 아빠 얘기 전에 우리 집안의 어른이니 네 잘잘못을 좀 파악해 달라고. 그이 상담하려고. 아, 저기요. 아빠랑 상담하러 나는 오늘 친정으로 갈 거야. 그런 줄 알고 너는 춥고 못 사는 네 동생이랑 좋은 시간 보내렴. 그동안 감히 남편한테 대죄를 지은 나는 우리 아빠한테 가서 아주 크게 혼나고 올 테니까 반성 많이 하고 올게. 알겠지? 그 후 이야기. 아빠한테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 만나서 수다 떨었습니다. 그 수다 내용 중에 남편 욕이 반, 시누이 욕이 반이었죠. 음식 못하는 거? 그래요. 미안하다 쳐요. 다림질 못하는 거? 그것도 미안하다 쳐요. 그런데 저는 놉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버는데 제가 다니고 저도 남편 하는 음식 맛대가리 없어요. 그런데 정성 봐서 그냥 먹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 남편은 불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차차 나아지는 거고 맞춰가는 거지. 게다가 어린 것이 이건 아니야? 아, 두고 보려고요. 신을 시집 가면 얼마나 남편 모시고 사는지. 내 남편 보고는 거지꼴이라고 했는데 지 남편은 얼마나 왕자꼴하고 다니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깐도 안 되는 것들이 건드리기는 본전도 못 찾은 시누이와 남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수연이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자기야, 통장에 이거 뭐야? 아니, 통장에 500만 원. 아, 그거? 이게 뭐야? 왜 빠져나간 거야? 그리고 왜 어머니한테 간 거야? 아, 그게 말이야. 아, 자기야, 나 이번 진해로 등록금 내야 하는 거 몰라? 알고 있어. 그런데 이혼을 때문에 어쩌자는 거야?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 그게 엄마한테 물어봐.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빼준 건 맞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엄마가 자기한테 말한다고 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몰라. 엄마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라더라?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한다고 했었거든? 아,
그러니까 자기는 말 못하겠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겠다. 지금 이 말이야? 맞아. 엄마가 자기한테 잘 이야기한다고 했어. 자기 설득시킬 수 있다고. 아니 500만 원을 가져가신 건데 뭘 나한테 잘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킨다는 거지? 당신 정말 계속 어머니한테 휘둘릴 거야. 몰라. 난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물어봐. 결혼한 지 6년 차 저는 지금 2학기만 남겨둔 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학원 등록금을 내야 해서 통장을 들여다봤는데 제 등록금 액수인 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고요.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어립니다. 어린 남자라서 어리광이 심한 편이고 아내이면서 누나인 제게 많은 의지를 한다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잘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말을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 따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2명의 여자들이 한 명의 남자를 가운데에 놓고 기싸움 한 지도 어언 6년 차. 지난해부터 기싸움 지쳤나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500만 원을 말없이 남편 시켜 강탈을 가다니 다시 한번 시어머니와의 파이트 스타트가 되어버렸네요. 나와 시어머니. 어머니, 무슨 이유인가요? 왜 500만 원을 가지고 가신 거죠? 그거 제 등록금인 거 모르세요? 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시켜서 나한테 넣으라고 했어. 네? 왜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희 돈을 마음대로 그리 하시는 건데요? 무슨 권리기? 우리 아들 지키는 권리지. 그리고 얘,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생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냐 이거야? 너 대학 나왔잖아. 혹시 모르는 건가? 뒤하게 자란 우리 며느님은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모르시는 건가? 학자금 대출이요? 그래, 대학원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어. 그거 받으면 되지. 왜 우리 아들 돈을 쓰냐고. 아니 제가 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왜 그게 그의 돈이에요? 그 통장, 저희 부부 공동 통장이에요. 몰라. 나는 네가 쓰는 돈은 다 우리 아들 돈 같아.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 돈 쓰지 말고 그냥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해. 지금 2학기 남았다며. 학자금 대출은 이자도 거의 거저니까 너 그냥 대출 받아서 공부하라고. 시어머니는 항상 저런 식이었습니다. 놀리고 뭐고 없었고 그냥 막무가내였었죠. 같이 돈 버는 입장인데 남편 돈이 어디 있고 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공동의 돈인데.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남편 결혼하자마자 대학원 가고 싶다 해서 공부했어요. 그땐 학자금 대출? 이런 말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2학기 남은 제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라? 너무 어이없는 말이죠. 그 말에 따른 남편도 그렇고 도대체 언제까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말은 더 가관차치였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그이도 대학원 다녔잖아요. 그땐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말씀 안 하시더니 그때도 부부 공동의 돈으로 그 사람 대학원 다닌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랑 너랑 공부하는 이유가 같니? 다르잖아. 네, 뭐가 다르죠? 우리 아들은 늙은 너 데리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부양하려고 한 거고 너는 네 욕심이 하는 거잖아. 그래 난 처음부터 너 공부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네, 부양이라고요. 어머니 정말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니 5살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누구는 10살, 20살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부양이라뇨. 그건 남자들 얘기지. 우리 아들은 나이 많은 누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 그리고 여자를 한번 늙기 시작하면 훅 간다. 나중에 너 그리 되면 그 뒷사거리 너가 하겠니? 젊은 우리 아들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핑해보려고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한 것이고 너는 네 욕심이 하는 거고. 그러니 왜 거기에 우리 아들 돈이 들어가야 하냐.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요. 그게 공부 끝낸 지 3년 넘었는데 그래서 점핑했나요? 저 좀 더 잘 부양하려고 일일 준비한대요. 어머니 모르세요? 그게 대학원 성적 개판이었던 거? 졸업 못할 뻔했던 거? 겨우겨우 논문 통과해서 졸업한 거예요. 그야말로 어머니가 욕심부려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너는 뭐 대단하게 공부하는 척한다? 성적 뭐 만점이라도 나왔나 보지. 말이 자꾸 옆으로 새고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제 성적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성적을 캡처해서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1학기, 2학기 둘 다 4.5. 뭐, 더 할 말 있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다 욕심이고 뭐든지 잘났지. 저는 어머니랑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어머니, 그만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넌 억지 부리는 거? 최근 들어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왜 또 갑자기 이러세요? 이런 거야 바로. 너는 너무 잘났어. 그래도 내 아들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야. 네? 무슨 소리예요? 그래, 너 잘났다. 뛰어난 거 안다. 그런데 너는 우리 아들 생각을 안 하지? 그런 너의 잘난 모습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미치게 됐지. 너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이지? 네? 뭐라고요? 여자가 나이도 많아. 게다가 공부도 잘해. 당연히 너보다 어리고 너보다 조금 못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격지심에 시달리겠니? 나 500만 원 뺀 거 너 공부 그만하라고 하려고 그랬어. 내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그리했다고. 너는 너무 잘났어. 우리 아들한테 하나도 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 학자금 대출을 받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절대로 부부공동 통장에서 돈 나가게끔 하지 마. 만일 너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면 우리 아들 어머니 아들 뭐요? 데리고 올 거야. 너랑 같이 있으면서 숨도 못 쉬는 것보다 엄마 옆에 더 편하지 않겠니?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네 옆에 있으면 우리 아들이 잘나 보인다고. 내 아들이 한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이게 엄마로서 얼마나 보기 힘든 줄 아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냐?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뭐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잘할 테니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먼저 그의 부양이 필요하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필요하겠어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니도 병원 들락날락 거릴 시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 아들 깨고 살면서 먼저 보살병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넘어오면 자기 엄마 보살피던 게 있으니까 아주 손에 익어서 잘하겠죠? 안 그래요? 뭐라고? 아니 너 지금 나보고 쓰러지기라도 하라는 거냐? 누가 쓰러지라고 했나요? 어머니 나이가 그렇다는 거지. 그럼 이제 고작 40대 들어서는 사람한테 우리 아들 늙은 너를 데리고 사니까 뭐 이런 말은 해도 되는 거고요. 더 늙은 사람이랑 살면서 학습 제대로 하고 저한테 넘어오면 되겠네요. 미리 어머니를 연습시키세요. 저는 나중에 젊은 남편을 보살피는 덕만 보도록 하죠.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아들이 숨 못 쉬는 것 같으면 어머니 안 말려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에 끄떡도 안 해요. 저 아시면서 왜 자꾸 저한테 싸움을 걸어오시나요? 지금 당장 보내면 될까요? 이것이 그 후 이야기. 시어머니와 대판한 뒤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카톡을 보내 왔더라고요. 500 다시 넣었다고요. 더 길게 말할 필요 없었고 저는 저녁에 집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아주 오랜만에 밤을 지새우며 제 잔소리에 들어야만 했고요. 남편은 다시는 시어머니 말을 따르지 않겠다 했지만 어린 남편이고 귀가 워낙에 팔랑 있는 사람이라 믿진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어머니가 싸움 걸어와도 제가 이길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말로 안 되니까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 억지엔 억지가 최고입니다. 시어머니가 조리하시면 하실수록 제 억지 레벨만 높아질 뿐인데 언제쯤 시어머니가 포기를 하실런지 그때가 오긴 오겠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하지 않은 오늘의 이야기 지금까지 미신의 뿌리자였습니다.